관심이 많은 편에 들어가죠. 근데 그 사실을 깨닫거나 알아채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러죠. 의외로 사람들이 타인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대개는 소심하고 우울하신 분들이 타인의 눈치라든지 다른 사람 생각에 고민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자기 의사 표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해요. 의사 표현이 잘 힘든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고민하면서 더 표현을 못하는 거죠. 대개는 잘 감정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회죠. 그러니까 늘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욕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수하세요. 욕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수합니다. 대신에 그 욕쟁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단명해요. 이해되세요? 음, 그 예를 왜 드냐면 항상 표현하고 다 있는 대로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은 잔병 치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로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로아님 어서와요. 제일 좋은 건 늘 감정을 표출하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확대해요? 네. 고부 갈등이라든지 많은 이제 가족 문제에 보면 감정 표현을 잘하고 사시는 어르신들은 큰 병 없이 잘 지내세요. 근데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병이 많거든요. 이게 시작은 마음의 병이죠.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 몸도 같이 따라 아프게 돼요. 막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괜찮거든, 사는 게. 그쵸? 여러 사회 문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경우가 있죠. 말 조심하는 사람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리긴 해요. 너무나 말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는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가 나를 괴롭혀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너 왜 나를 괴롭히니?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대개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학교폭력 당하는 피해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그래요.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들이 처음 시작점은 그냥 참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냥 참아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상황만 모면하면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 일을 겪었을 때 바로 자기가 싫어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 직설적 표현을 하는 게 상대방이 더 이상 괴롭힘을 안 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때를 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 상담 사례 하나 얘기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남자애였어요. 이것도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쉬는 시간에 제가 상담했던 아이예요. 그 아이는 그 남중이니까 늘 괴롭히는 아이들이 5명인가 7명 정도 아이들이 항상 그 아이 주변에 모여서 이 아이를 울려요. 서로 내기하고 장난치고 재밌어 하거든요. 걔네들은 장난인데 당하는 아이는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너는 아이들을 괴롭힐 때 싫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니? 많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를 얌전히 다니라고 했어요. 엄마가 힘드니까 학교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자기가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참았대요. 자, 그랬더니 너는 지금 어떤 것 같아? 엄마한테도 돈을 주고 있고
너한테도 크나큰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너한테 좋을까라고 이제 질문했거든요. AI가 한참 고민하더니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걸 대답하더라고요. 그나마 아이가 생각을 좀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너 생각 좋다. 그래서 이제 한번 표현해 볼래? 하고 어깨를 토닥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또 괴롭히니까 책상과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엄청난 변화죠? 그 아이 그냥 한 명의 사례인데 다음부터 아이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한번 제대로 표현하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학교를 편히 다니는 거죠. 더 이상 괴롭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 핵심이 그 책상 집어 던졌던 게 핵심이 아니고요. 과하게 진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이가 깨달은 건 내가 참는 게 엄마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엄마가 더 슬프고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걸 알게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거, 현재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 그걸 시도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예전 상담 사례 또 하나 얘기해 보면 이게 있습니다. 며느리예요. 이분은 며느리인데 어, 주말 부부거든요. 주말 부부인데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사세요. 힘들겠죠. 근데 이 여성도 표현을 못하고 참고 살아서 병이 생겼어요. 이 마음의 병은 자녀를 괴롭히는 걸로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첫째 아이 상담대로 왔는데 첫째 아이 문제 때문에 상담을 왔는데 첫째 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첫째 아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그 주말 부부면서 홀시아버지 모시고 참고 사는 거, 그게 힘들어서 아이한테 쏘아붙이고 함부로 하고 혼내키니까 아이가 안 좋은 거죠. 그 아이 엄마 치료했거든요. 아이 엄마 상담하면서 표현하시라고. 답은 똑같죠. 근데 자기는 표현 못한대요. 음. 그래서 소리는 지를 수 있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리 지를 수 있다고 해서 안방에서 문 잠궈 놓고 장롱문 열고 이불에 머리 박고 소리 지르라고 했거든요. 집은 한번 걔가 2년 살아야 해서 그러진 않아요. 음. 2년 못 채우고 나가면 약간의 위약금 더 주면 되거든요.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러지 문제는 되지 않아요. 아니면 그 집에 들어올 사람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그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주면 상관없고요. 차이가 있으면 그래요. 네, 구해주고 나가면 돼요. 중개비 내고. 네, 맞아요. 아시는군요. 그죠? 쉽게 구해지지 않아요, 또. 요즘에 당근이란 그거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당근에다가 광고 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요. 요즘에 중고 거래들이 활성화 많이 돼서,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 엄마도 결국은 그게 소리 지르고 집에서 방 안에서 소리 질렀더니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왔던 남편에게 얘기해 줬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남편이 그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답답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했던 거죠. 이제 그 집도 달라진 건 시아버지가 집에 별로 없다 이제 나가버리는 거. 그 시아버지가 협조를 해준 거예요. 아침 일찍 아침밥 먹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도 아이 유모차 태우고 문화센터도 가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하루를 그렇게 보내니까 그 여성의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사라진 거죠. 아이도 괜찮아졌어요. 덕분에. 혼자 소리 지르면 이상해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 혼자 소리 질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제가 얘기해 드렸죠? 코인 노래방, 그리고 등산,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는 거. 아주 현실감 있고 좋은 장소죠? 대개는 코인 노래방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혼자 들어가서 소리 고래고래 질러도 아무 참견 안 합니다. 락커인 줄 알죠? 상관없어요. 노래방, 코인 노래방 노래 잘하러 가는 건 그건 이상한 거고요. 소리 지르는 장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소리 많이 지르고 현재 감정 많이 표현하면 그게 더 건강해지는 방법이죠. 집에서 혼자 소리 지른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혼자 소리 질러 본 적 있으세요? 아그대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계속 하면 안 좋은데 가끔 어쩌다가. 네, 어서와요. 게임이요? 게임은 가끔 고민하고 싶지 않을 때 그건 필요하죠. 전혀 안 하지는 않아요. 산만한 생각이라든지 걱정거리를 잠깐 잊게 해주는 게 게임에 들어가죠. 딴 생각을 막아주니까. 음, 전요? 어, 안 가르쳐줘요. 대중 없어요. 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게임은 없습니다. 어,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는 게임인데 게임 가지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게임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안 되니까 이제 현질 한다고 하죠. 돈 들여서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요. 돈을 왜 써요? 무례한 사람은요? 네. 네, 괜찮아요. 침묵과 무관심 괜찮습니다. 대개는 몰라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남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저는 대개는 이제 미러링이라고 거울 기법이죠.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투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 힘든 부분을 똑같이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의 심리 중에 제일 웃긴 것은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돼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해도 되는데 넌 하면 안 돼. 뭐가 있을까요? 로잉칙선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스타는 예전에 했죠? 아주 오래전에. 예전 PC방 한참 유행했을 때. 2000년도였나요? 2000년도? 한 20년 전 얘기네요, 이거는. 아니요. 그런 게임이, 그때그때 다르다니까요? 그쵸.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은 싫어할 것 같은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준 수밖에 없어요. 때로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영상 테라피라고 있어요. 영상 테라피도 있고요. 연극 치료, 이런 것도, 모노드라마, 이런 뭐, 자신의 행동을 영상으로 직접 보거나,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거죠. 보고 나서 알아요. 내가 저랬어? 음,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네. 영상 테라피, 필름 테라피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기법, 도구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런 보여주는 기법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 사회는 IT 강국이기 하니까 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관심 가져주면 더 한다는 거죠. 반응을 하면 장난도 놀이도 대꾸를 하고 반응을 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대꾸를 안 하고요. 반응을 안 하면 장난이 재미없어요. 반응을 해주니까 재밌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가 논리정연하게 내가 그 상대방을 설득하고 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감정을 못 이기니까 손을 못 하거든요. 이제 피해자, 되게 학폭이든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 상담 중에는 많이 있죠. 너를 가해했던,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되게를 못해요. 왜냐면 슬픔이나 고통, 이런 가해받았던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해 볼래,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니? 그래서 비느자 기법이라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심리치료 기법 중에. 상대방이 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 볼래? 그런 거죠. 처음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말하다가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말이 쌓여있고 감정이 누적돼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지, 순차적으로 천천히 말하도록 연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너가 이러니까 내가 아픈 거고 힘든 거야 라고. 네, 안 했기 때문에, 표현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어,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고 나중에 또 자괴감만 들죠. 난 바보야, 난 모자라, 모두 내 탓이야, 그렇게 가는 거죠.
본인 탓 아니거든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나쁜 거지, 내가 말 못한 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죠.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말을 해야 하고,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표현을 못하고 대응을 못했다고 자기 탓을 하는 건, 그건 좀 슬픈 일이잖아요. 웬만하면 말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오해하는 사람들은 계속 오해합니다. 본인의 왜곡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경우를 겪어봐야 이해한다고.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보복을 하겠다 그런 건데, 행동과 말투만 비슷하게 똑같이 하더라도 많이 알아먹는 돈 있는데요. 이제 그것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공감 능력 안 되는 건 유아동기 때 부모들과 가족들과 감정적 소통, 정서적 이런 소통들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음, 가정적 문제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모 자식 간에 가족들도 다 좋죠. 아, 네. 그러니까 표현을 보여주지 못하고 공감 자체가 안 되면 인간관계, 이런 관계가 어려워요. 대개는 이제 내가, 어, 네. 그러니까 공감 훈련이 안 됐을 때 타인과 소통이 힘든 거거든요. 이 공감 과정도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해본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어요. 네.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훈련이랑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걷기, 말하기든지 훈련 때문에 배운 거죠. 우리 말하는 것도 훈련이었어요. 걷는 것도 훈련이었고요. 밥 먹는 방법, 공부하는 것 전부 다 훈련이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밥 먹고 생활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번만 하고 안 했다면 못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고 이제 착각하는 것들은 반복적인 학습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내드린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나 자신이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 3개월 동안 나는 멋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은 괜찮아, 나의 꿈은 이런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고 확인하고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여러 번 반복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이 훈련은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훈련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네, 그럼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몇 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방송 참여하고 상담을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그 목적에 도달했어요. 이제 질문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바뀝니다. 처음에 왔던 내용과 달라져요. 처음에 왔을 때는 삶이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던 사람이 그 다음 좀 지나가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어떤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제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좀 지나면 다른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이런 변화를 이제 채팅 상담이지만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거죠. 사관님은 해야 될 게 이제 관계 쪽이에요. 공간과 이해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생활 하는 방법, 그게 필요하죠. 두려운 거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마음을 열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단번에 되진 않아요. 꾸준한 반복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만큼 사회적 경험이나 대화나 소통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거밖에 없어요.
얘가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음, 음, 맞아요. 들어주는 방법도 그러죠. 어, 들어주는 건 힘듭니다. 먼저 말하기부터 하셔야 돼요. 나의 속에 있는 거를 모두 다 표현하고 나면 다른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걸 표현 못하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기는 힘들어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모두 다 뱉어내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얘기를 못 뱉어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립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듣는 사람 특징은요, 간섭을 하죠. 답을 내려고 해요.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방법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충분히 한 사람들은 말없이 묵묵히 타인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얘기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방송도 목적이 자신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먼저 내 얘기부터 모두 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 얘기가 들려요. 근데 내 얘기를 충분히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이 무슨 말 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내 문제를 해결해줘가 아니거든요. 상당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내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줘가 제일 많아요. 어차피 답은 본인들이 모두 갖고 있어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모두 다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그렇거든요. 음,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마음의 힘이 나오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얘기 들었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생각했구나. 맞아. 그쵸. 네, 쿵짝이라고 할까? 공감하고 수용하는 이 대처만 하면 어차피 자기 길 갑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도 방송에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점집 가는 거, 점이나 사주 보러 가는 경우 있죠? 점이나 사주 보러 가는 경우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생각한 얘기를 들려주거나 말해주면 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는 답을 얘기해주면 잘 맞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생각한 답이 아닌 다른 얘기하면 여기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여러 군데 가죠. 음.
네, 결국은 답은 본인한테 이미 있어요. 스스로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상담도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지 어떤 답을 내주는 상담은 없거든요. 만약에 상담사가 이렇게 해! 이거는 상담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교육이나 훈육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맞아요. 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답을 얻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 말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딱히 별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죠? 일단 제가 선제조건 얘기했죠? 먼저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대개는 타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특징은요, 언젠가는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타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주면 어, 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분이 많아요. 내가 네 얘기 들어줬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하고 이제 말할 때가 되면 상대방은 자기 걸 다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주거든요. 또 재밌는 건 늘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요. 들어준 사람 듣기만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게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데 어, 그냥 이 사람의 대꾸 안 하고 계속 이야기만 들어주니까 이용하는 것 뿐이죠. 네, 이제 횡설수설하는 사람 특징은 말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분도.
이 말에 딱 이제 정신병리가 있는데, 어, 우원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님 추천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얘기를 못하고 말을 빙빙 돌려 하는 사람들은 약간 병리 쪽으로 보거든요. 어, 이제 이게 병리 때문에 생기지 않고 말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계속 말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게 돼요. 그걸 약간 정리해주는 추임새나 정리해주는 상담사를 만나면 나중에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죠. 대개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제가 여기 이제 상담 오신 분들한테 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사시는 곳 근처에서 괜찮은 상담사를 만나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자신에게 맞는 상담사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상담센터라든지 치료센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본인과 맞을 것 같은 사람 찾아서 상담하는 게 효과성이 더 좋다는 거죠. 안 맞는 사람 있어요. 네, 안 맞는 사람 있거든요. 상담을 받고 오더라도 개운하지 않고요. 늘 뭔가 얹힌 것처럼 힘들어요. 대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그만두는데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지? 뭐 상담하고 하면 그날 밤 너무 힘들거나 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내 얘기를 제대로 잘 들어주고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게 본인에 좋아요. 그냥 상담센터도 여러 군데 가서 상담사 얼굴도 보고 초기 상담도 받으면서 분위기 보는 게 좋아요. 예전 제 내담자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음, 그분은 분위기 보러 온 게 아니고요. 해우소, 정신감정의 해우소로 생각하고 오셔서 4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가요. 자기가 겪었던 시집살이라든지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라든지 그 얘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소문이 나면 힘드니까 4시간 동안 그 가족 얘기, 직장생활 얘기 모두 다 하고 가는 거죠. 저는 그냥 앞에서 예, 네 계속 얘기만 잘 들어줄 뿐이에요. 4시간 동안. 음, 행복해하고 가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오는 분이 있어요. 욕하러. 2달에 한 번씩 와서 욕하고 가요. 무슨 욕일까요? 2달 동안 욕을 하고 가요. 2달 동안 이제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욕으로 다 풀고 가거든요. 아주 개운해서 가요. 이분이 안 그런 척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질 나쁜 말이나 나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세요. 네, 그 대상들 다 맞아요. 친구, 배우자, 상사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괜찮은 직장에다가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진짜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욕이 터진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 욕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사회적 위치 모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못하는 거죠. 이게 병이었어. 이 사람의 병. 마음의 병이었거든요. 그거 하라고 했죠. 음, 욕하세요. 여기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족들 간에서
요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고 가시라고. 대상을 만들어주니까. 대상을 만들어줘서 실컷 욕하고 가요. 전혀 미안하고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 풀고 막 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자기에 대한 뒷담화라든지 험담 이런 걸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대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좀 더러워요. 그만큼 참고 살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음지에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더럽고 나쁜 거를 원하거든요. 그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 인지적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고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사람이라서 진짜 더럽고 나쁜 걸 해요.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대뇌적으로 이미지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상담센터에 와서 자기가 참고 있었던 걸 다 갖고 가는 거죠. 이제 이게 안 풀어지면 이제 자기를 학대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걸로 사용해요. 아, 많이 편해지셨나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심리 상담에 얻어진 이런 경험이라든지 왜 그럴까, 왜 저럴까에 대한 얘기죠. 왜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할까. 이해 안 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 이슈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동화나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드라마 가지고 얘기하다면 이해 안 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미디어에 중독됐거든요. 미디어에 중독되다 보니까 미디어스러운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아니면 어떤 말로 듣다 보면 이해를 못하게 돼요. 가끔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해 안 되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라. 얼핏 보면 좋은 얘기 같은데 출판사 돈 벌어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미디어스럽게 여러 가지 영상과 소리와 모든 감정, 분위기를 모두 다 느꼈을 때 이해가 빠르고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성취도도 높아지는데 책은 생각 정리야? 꼭 용도는 아니죠. 학습. 제일 우리나라에서 책을 강조하는 건 학습이 제일 주목적이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청소년들 추천 도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인성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청소년들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이 뭐죠?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사회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지침서라고 생각하고 필수 코스처럼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권 가지고 충분히 느끼게 하는 게 좋은데 어, 그렇게 책 읽기를 안 만들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좀 비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출판사들 돈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죠. 책을 못 읽었다고 해서 죄책감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아까 얘기했던 나에게 맞는 책을 한 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 권 보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 가능해야 되거든요. 전 독서 치료 이런 것들도 딱히 아닌, 제가 좀 그래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치료법이지, 이게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뭐 연극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도 마찬가지고, 심리 치료 기법들은 상황에 따라 어, 그 사람의 적용 가능성 있는 걸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모두 다 상담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 퇴근했으면 이제 씻고 자야죠. 네. 네. 아니요, 모릅니다. 오래 지켜봐야죠. 오래 지켜봐야 되고, 표정, 몸짓, 말투, 모두 다 같이 봐야 되고, 제일 제가 빨리 볼 수 있는 건, 그림 봐야죠. 제가 그림 심리를 많이 연구한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자.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빨리 알고 싶어서. 또 하나, 저도 인간적인 상처가 많았거든요. 대인관계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과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위해서 하는 연구였죠.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성격은 달라져요. 내 성격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성격 검사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처음에 근거 기준을 삼으는데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성격은 바뀌어요. 제가 환경 중심적인 성향 바뀌는 거를 제가 많이 신봉하는 쪽이거든요. 인간은 모두 다 성격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성격 검사 봤을 때 난 이런 성격이야, 이런 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생각이거든요. 성격은 바뀝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변인이 제일 성격을 바꾸는 이유가 되니까요. 저도 소심러거든요, 원래. 저도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바꾸고자 소심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대학 입학해서 혼자 연극 동아리를 찾아갔어요. 혼자 연극 동아리를 찾아가서 연극을 하면 내가 성격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거든요. 물론 연극 무대도 쓰고 어, 그죠. 스텝 일도 하고 그랬죠. 예, 단순간에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격을 바꾸고자 했던 노력이 길거리 장사를 해보자. 길거리에서 뭔가 물건을 파는 노점을 해보자. 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사람에게 말을 못했거든요. 말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노점은 이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그게 목적이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 그러니까 제가 얻어진 건 환경의 변인,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김재동도 그 얘기 하거든요. 자기는 마이크만 주어지면 힘을 모두 얻는 것 같다. 그런 얘기처럼 저도 마이크나 대중 앞에서 서서 몇 시간을 떠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경험. 이 경험이 뭐냐요? 아까 반복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복 연습.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경험들, 그로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죠. 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라 하는 경우는 안 해봐서 그러죠. 네, 말이 다 이어지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은 모두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음식 못 먹어. 나 이거 운동 못해. 이런 것들도 안 해봐서 그러거든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죠. 못 해봤으니까 두려운 거고요. 그죠? 해보면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하게 돼요. 이거는 부정적인 부분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에 대한 반복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책을 못 읽어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내가 달리기를 못해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않을 건 타인과 비교는 금지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타인과 비교하면 하다 그만두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숙제랑 또 연결돼요. 네. 숙제 5가지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할 때 타인과 비교하고 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떤 분야에 난다긴다는 능력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잘하고 저 사람 저걸 잘하는데 나는 혼자예요. 나는 혼자인데 여러 사람하고 경쟁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경쟁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하는 것밖에. 그죠? 다 잘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성취도라든지 능력치는 모두 다 다릅니다. 게임으로 얘기하면 초기값이죠. 초기값이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야를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능력치가 달라지는 거죠. 청소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게임 게임으로 얘기해보면 이해를 잘하죠. 너 법사야, 전사야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모두 이해합니다. 네,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 게임 가지고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하죠. 너 열심히 사냥했지. 사냥하는 게임 보면 어 그쵸,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과 실수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 시대, 자기가 쓰는 단어, 자기가 쓰는 용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안 듣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죠? 너는 왜 못 알아듣냐고. 반대로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자기들 쓰는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얘기하면 그 어른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아이들 말 줄인 신조어들 많이 있잖아요. 신조어 가지고 얘기하면 제 연령층에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쵸.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보면 답답해요. 뭐냐면 서로 쓰는 단어와 용어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거를 이제 세대차라고 많이 표현하죠. 단어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 자체가 안 돼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단어들, 내용들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다가가야 될까요? 누가 다가가면 좋을까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니죠. 어른이 아이를 맞춰줘야 돼요. 이 사회가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는 어른이 아이를 맞춰야죠. 이유를 왜 얘기하냐면 아이는 늙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아이는 늙어본 적이 없어요. 나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어른은 어렸을 때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나이도 있어요. 누가 더 유리하죠? 경험이 다르잖아요. 자기는 어렸던 기억도 있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중년이고 노년인 이 수많은 인생 세월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이 사회가 잘못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상처받은 이유가 어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너가 맞춰야지 라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아이는 늙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흡사 이거랑 똑같아요. 연애를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랑 여러 사람 만난 연애를 해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얘기가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도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양한 경험했던 사람과 대화하는 게 옳은 길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맞춰줘야 돼요.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자연스레 되죠. 저는 지금 노년기의 계획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해보자 해요. 노년기 제가 나이를 계속 먹더라도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끊기지 않도록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 이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고 싶은 목적이 젊은 사람과 얘기가 가능한 또 소통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늙으면 나이 들면 자기만의 틀에 갇혀 경우가 있는데 나이 어린 사람들과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 보시면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들과 대화 되나요?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하고 대화가 될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내가 과거의 기억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랬을 그 나이 때는 뭘 하면 좋았을까? 무슨 얘기가 통할까라고 그 아이의 눈높이로 맞춰서 내가 내려가면 대화가 가능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는 딱지치기 하거든요. 딱지치기 하고 그 2, 3학년 되는 미니카 남자들한테 주는 거. 예. 그 아이들이 놀이문화나 그 아이들 생각, 그 우리에 드는 얘기랑 똑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어느 순간 얘가 반말해요. 반말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다른 공간에서는 안 되지만 이 공간에는 너가 그래도 된다고 해서 심리적 위로를 주는 거니까. 이제는 심지어 만난 지 몇 주 안 된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요. 어, 방귀도 껴요. 완전 친구가 돼버렸죠. 무려 3, 4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애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냥 편안해서. 너무 편안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무슨 공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아이 엄마가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다른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만은 아이에게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이 아이가 세상에 제일 편안한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좋거든요. 아이가 그쵸. 여기서만은 가능해. 그게 상담시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 너가 이렇게 하는 건 여기선 좋은데 뭐 다른 곳 학교나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건 안 될 거야. 여기서만 해. 라고 그거 약속했거든요. 그것만. 어느 정도 AI가 자기 감정 풀고 공감받고 이해받게 되면 다른 공간에서도 지킬 수 있고요. 이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치료 상황에서 얻어진 그런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얘기했던 아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으로 얻어지는 결론, 이런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뭘 바뀌는 걸 기다리는 건 진짜 어리석은 부분 중에 하나죠. 바뀌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바뀌는 건 없어요.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노력했을 때 내가 바뀌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죠? 어, 네. 본인이 연애를 하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야죠. 여성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걸 가서 만나야죠. 근데 안 만나요. 그러면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 연습과 이런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영을 해야죠. 음. 이미지 트레이닝 가지고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 자, 수영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을 돌리고, 고개를 하면서 호흡을 해. 발차기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저을 거야. 가능한가요?
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 5가지 숙제는 결국 실천과 연결이 돼요, 다시. 실천. 노력과 실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복되면 언젠가 나도 달라진다는 걸 확신이 되는 거죠. 그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개는 실천을 안 해요. 네, 질문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처음 오신 분은 자막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는 관계성이 없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질문하세요. 천천히. 네, 각자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 뭐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자신 얘기만 하시면 돼요. 본인 생각이거든요. 본인이 어색하다고 느끼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없는 침묵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잠이 너무 많아도 상관없어요. 졸리면 자는 거죠. 오랫동안 계속 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모두 다 활력이라는 거, 그리고 목적이라는 거, 꿈이 생기면 잠을 안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고 즐거운 때는 잠이 없어요. 잠자는 걸 싫어하거든요.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아지면 되는 건데 아직 로아님이 그 단계가 안 됐죠. 지금 숙제 과정이니까 이제 용서하세요. 난 그래도 돼. 괜찮아. 난 그래도 돼. 편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 어색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아, 쟤 정말 말 많아. 조용히 하면 좋겠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색한 건 내 생각이거든요. 대부분 네. 음, 여긴 점집 아니고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침묵을 원하는 건가요? 방법들은 여러 가지죠. 본인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 보세요. 답은 본인에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네, 얘기해 보세요. 무슨 돌이죠? 누굴 위한 돌인가요? 지금 복잡한 이유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를 시원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말할 대상이 없고 가족이나 친구애가 주변에다 얘기하자니 누워서 침뱉기 같다는 거죠. 또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지? 주변에서 뒷담화하면 어떻게 하지? 날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많은 걱정거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죠.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면 뒷담화할 일도 없고요. 어디 소문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제는 누구나 겪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해답은 각자 다르거든요. 주제는 상당히 많이 나온 주제긴 한데 답들은 그 가족 환경,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다릅니다. 어떠한 답도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살이는 100% 똑같은 답을 얻기는 힘들어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을 얻는 방법은 모두 다르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자신이 하는 게 답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답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인생 살면서. 누가 이렇게 했대. 그 사람은 답이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 사람 답이에요. 나의 답은 뭘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내가 갖고 있고요. 내가 하는 것들이 곧 정답이거든요. 그죠? 아주 쉬운 아이들 밥 먹이는 얘기, 밥 먹일 때 이런 얘기죠. 밥 꼭꼭 씹어 먹어. 옆집 친구는, 이 친구는 이렇게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지? 이런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다른 집하고 똑같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비교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이러는데 자꾸 비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답은 내가 하는 거, 내가 행위 자체가 정답이거든요. 답은 사람마다 모두 달라요. 누굴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이 정하는 답이거든요. 남의 정해주는 답은 그 사람 답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책을 보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책을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책을 쓴 사람들의 내용들은 자기의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이 경험이 나랑 같지 않아요. 결국은 읽을 때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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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겠다 하지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답은 나한테 있거든요. 그냥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의 답이고요. 나는 나의 답이 있어요.
다시 이제 제 질문 드립니다. 다음님,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식선이 되면 색깔도 칠하고요. 더 여러 가지 그려보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 장 그리고 보내고 한 장 그리고 아니고요. 시리즈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내주세요. 본인이 답을 피곤해라고 얻었으니까 그게 답이겠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자야 되죠. 재밌으면 잠을 안 자고 안 먹어도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답은 각자 있고요. 답을 강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 답이에요. 자꾸 자기 답을 강요한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친절한 금자씨란 영화에 나왔던 이영희가 했던 말이에요. 뭐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해주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대개는 오지랖이고 참견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못해요.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참견하고 오지랖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 참견하고 간섭하면 넌 그렇게 할 줄 알아? 넌 그렇게 했어? 다시 되물어보세요. 못합니다. 대부분 참견하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 질문하세요. 너 그렇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 너 얘기를 해봐. 그러면 그 사람 뇌피셜이에요. 한참 듣고 있으면 그래서 넌 했냐고, 해봤냐고.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했던 얘기라고요. 한마디 하면 되죠. 너나 잘하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거죠. 또 하나 또 자기는 그런 경우가 없대. 또 변명하는 것 중에 그거예요. 난 그런 경우가 없어서 몰라. 예, 훈수 두는 사람 특징 자기도 못해요. 뭐 남 얘기는 남 참견을 많이 하거든요. 정작 본인 일을 못해요. 재밌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인생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죠. 너 인생 사세요. 너나 잘하세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니까요. 모두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인간사에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태어나고 죽는 건 똑같아요. 탄생과 죽음은 같지만 그거 외에는 모두 다 다릅니다. 탄생과 죽음 빼고는 모두 다 달라요.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란성 쌍둥이 본 적 있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개체가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삶은 모두 다르고요. 뜻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모두 다 다릅니다. 예전에
네. 예전에 제자 중에 일란성 쌍둥이 둘이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 제자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장난을 칩니다. 저에게 장난을 친 적 있어요. 머리하고 옷 스타일 바꿔서 입고 와서 각자 이름을 반대로 부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말하는 표정과 그리고 약간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자세히 관찰했더니, 어, 아니, 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그랬던 거고요. 어, 오랫동안 관찰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구분이 가능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걔네들 때문에. 처음에 많이 속았어요. 처음에 많이 속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찰하니까, 지켜보니까, 은근 약간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하거나 옷을 바꿔 입어도 아직 구분하겠더라고요. 표정, 말투, 이런. 그 아이만의 특성들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또, 엄마는 알아요? 여기서 부모님 중에는 엄마는 쌍둥이 자녀가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빠들이 많이 속아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애인을 바꿔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애인을 바꿔 만나기도 몰라요. 서로. 애인을 바꿔 만났는데 데이트를 바꿔서 했는데도 몰라요. 그 쌍둥이가 장난친 거거든요. 한 번은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만나보자. 알아채는지 테스트하는데 몰라요. 본인들은 장난이었는데 당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거죠. 마음의 상처 큰 거죠. 소문 들어봐요. 음,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장난처럼 아까 장난꾸러기 걔네들 얘기거든요. 본인은 장난을 좋아해요. 걔네 둘은 늘 장난 까불고 굉장히 밝아요. 둘 다. 굉장히 밝은 애들이어서 여러 장난을 치는데 몰랐다는 거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 그 얘기 해줬거든요. 당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재밌어 하는 장난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당하면 복수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복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 말을 또 바꿔야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난으로 했던 것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다. 그냥 본인이 겪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보다 간접적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게 되죠. 네, 내일도 합니다. 제 방송 시간은 목금토일입니다. 목금토일. 게시판 공지사항에다 계속 해놔야 되나 보네. 그림 심리 수업 공지도 띄워놨는데 이거는 반응이 없네요.
네, 목금토일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입니다. 목금토일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제가 항상 시간을 고정한 이유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들쭉날쭉이면 힘들거든요.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로 고정할 뿐이에요. 한때는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했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방송을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하는 건 체력적 부담이 크더라고요. 맞아. 맨 처음 이 방송 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만 했어요. 토일. 그러다가 금토일로 늘렸다가 나중에는 차츰 늘려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딱 목금토일이 적당하겠다 싶어서 주 4일 3일 쉬고 4일은 방송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 안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목금토일 하는 게. 네. 여기는 다수를 위한 방송이 아니거든요. 다른 아프리카 방송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 사람은 자기 얘기는 사람 많을 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쑥스럽고 소심하다 보니까 어, 사람 없을 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명만, 너무 소심하신 분은 두 명만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해요. 혼자만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여기는 10명 넘어가면 대화가 끊겨요. 마음 이야기하는 방송인데 10명 넘어가면 말을 안 하게 돼요. 짝, 평균은 한 5명. 시청자 5명이 딱 맞고요.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 소심하신 분들은 혼자 얘기해야 돼요. 여기도 많거든요. 계속 지켜보다 그냥 가기도 해요.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아끼는 것보다, 이거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중이에요.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타이밍에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그 고민하다가 2시간이 금방 가요. 눈치 게임 1, 이거 보죠. 네, 그죠. 제일 두려운 게 익십이라고 하죠. 읽고 답변 안 하는 거, 그리고 일이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게 현대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죠. 직접 대화를 안 하고 IT 발달로 직접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생긴 걸까요?
자, 또 지금 본인이 고민하는 게 또 타인에 대한 생각이 또 커서 그래요. 본인 생각만 하세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간단히 예론 본인이 밥을 먹을 때 하고 밥을 굶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되죠. 아주 단순한 비교이긴 한데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충분히 배가 부른 상태면 마음이 여유로워요. 내 마음이 여유로워서 어떤 거에도 무관심하거든요. 근데 내가 배고프고 신경적이고 날카로울 때는 무슨 일을 들어도 행복하지 않고 좀 까칠하게 대꾸를 하게 되죠. 결국 중심은 나다는 거죠. 내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세상이 모두 다 아름답게 보여요. 남이 욕하든 짜증을 내든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네, 잘 가세요. 네,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하면
본인 마음도 그렇고요. 그림 그려서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하면 그림 하고요. 성별 나이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림 그려서 보내주세요. 그림하고 성별 나이 같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방송이 7분 남았으니까요. 내일 저녁에 오셔서 하셔도 돼요. 네. 그림 그려서 메일로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방송은 내일 할 거고요. 네, 그래요. 네, 잘 가요. 방송 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금토일입니다.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이고요. 네, 가연이 어서와요. 수업 중이시겠죠? 이 시간대는 항상 수업하시니까.